2019년 10월 18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리버뷰의 911 센터로 약혼자가 쓰러져 반응이 없다는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The kitchen's a bloody mess. She's not breathing. Why is the kitchen a bloody mess? I don't know. What's your name? No. Melissa Turner. 계속되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자기는 모르겠다고 답했던 그녀. 구급대가 금방 도착했지만 이미 그녀의 약혼자인 매튜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게 멜리사는 전날 밤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죠. 뒷마당의 수영장 인근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긴 했지만 공격이 시작된 지점은 부엌으로 보였습니다. 사라진 물건은 없었기에 침입자의 목적이 그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침입자가 아닌 내부에 있던 누군가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었죠. 경찰은 멜리사를 의심했지만 그녀는 절대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웃집 차고에 달린 보안 카메라에 녹음된 음성을 확인한 경찰은 멜리사를 2급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고함과 더불어 크게 울리는 목소리는 그녀가 분명했는데 일어나, 일어나, 죽어버려 라는 말을 하고 잠시 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말을 끝으로 조용해졌거든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야기의 일부는 나쁜 사람, 즉 멜리사의 관점과 주장으로 이뤄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튜와 멜리사는 2015년에 데이팅 앱인 틴더를 통해 만났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매튜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플로리다로 이주했고 거기서 외로움을 달래고자 친구를 구하던 중 틴더에서 멜리사를 발견해 말을 걸었던 것이 계기였죠. 멜리사는 과거 뚱뚱했던 모습에서 살을 뺀 뒤 코스플레이어로 활동하며 특정 사이트에서 회원제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하자 그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만남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어느덧 약혼까지 하며 2019년에 집을 구매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집을 구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벽과 가구의 색상을 고르는 등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한 달 만에 깨졌습니다. 매튜의 음주가 심해졌거든요. 이 때문에 그들은 자주 다투었고 가끔 그들의 집에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전날 밤에도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멜리사는 부인했지만 이웃들은 분명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8일 오전 8시 40분 넘어 매튜는 뒷마당 수영장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간 멜리사는 당시 엉망이었습니다. 몸에 피가 묻어있는 그녀를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자 그녀는 그를 살리기 위해 CPR을 하다가 묻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전날 다투었던 소리, 사망한 매튜, 피가 묻은 멜리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사는 그녀를 의심했던 것이었죠. 특히 그녀의 손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상처 때문에 형사는 혹시 그와 다툼이 격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절대 다투지 않았고 손에 쥔 유리컵이 깨지며 난 상처라 둘러댔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형사에게 그녀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얼마 안 가 이웃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중요한 음성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무렵에 일어나, 일어나, 죽어버려 라는 말을 하고 잠시 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말했던 멜리사. 형사는 이 음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새벽 4시에 뭘 했냐고 물었는데 처음 그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음성을 들려주자 말을 바꾸었습니다. 매튜가 자신을 깨웠는데 그가 술을 마시고 있어 말다툼을 했다고 말이죠. 자기가 원래 입이 험하고 음주가 심해진 그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폭언이 나왔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형사가 그녀의 손에 난 상처는 유리에 베인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다고 하자 그녀는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매튜가 술에 취하면 가끔 흉기를 빼드는데 그날도 술에 취한 그가 흉기를 들고 있어 뺏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말이죠. 계속 말을 번복하던 그녀는 결국 몇 시간 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튜에게는 션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는 멜리사가 동생을 통제하고 조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6개월 동안 동생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녀가 강제로 그와 관계를 하는 것을 촬영해 돈을 벌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과거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카메론이라는 남성은 그녀가 처음에는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의 과거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즐겼지만 어느 날 그에게 은밀한 사진과 영상이 담긴 두 번째 블로그를 운영하는 중이라 말했고 이때부터 관심과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 헤어졌다는 것이 카메론의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말다툼을 했던 이유는 매튜가 그만두겠다, 헤어지자는 등의 저항을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당연히 그녀는 이에 대해 부인했고 다시 또 말을 바꿔 그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에 그것을 빼앗은 뒤 물러나게 하려고 등을 찌르고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중 여러 번 말을 바꾼 그녀는 이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은 듯 보였습니다. 2019년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2022년에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모두의 예상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먼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고 몸싸움 중 그가 흉기를 놓치자 자기 목을 조르길래 떼어낼 목적으로 흉기를 주워 찔렀다고 말이죠. 앞선 이야기에서 그가 자기 목을 졸랐다는 주장이 추가됐던 최종 주장. 그렇게 밀친 뒤 그녀는 자러 갔는데 그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매일 술을 마셨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기를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매튜는 폭력 행위로 체포된 적도 심지어 신고된 적도 없었습니다. 검찰 측은 신문 당시 그녀의 목에 손으로 눌린 자국이 없던 점을 지적하며 사건 당일 그녀의 위협적인 음성이 담긴 녹음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그녀가 공격했다고 주장한 등이 아닌 손에 생긴 상처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상처가 깊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그의 오른손에 난 상처를 전문가들은 방어흔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는 멜리사가 그의 등을 찌른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녀가 계속 모르쇠로 나오자 검찰 측은 결정적인 단서라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원래 보안용으로 설치돼 현관 방향을 비추고 있던 내부 보안 카메라에는 새벽 3시 42분에 화가 난 모습으로 매튜의 뒤를 쫓는 그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엌 방향으로 사라지고 잠시 뒤인 4시 1분에 홀로 화면에 잡힌 그녀의 손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검찰 측은 부엌에서 매튜가 그녀에게 공격받았고 잠시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도망쳤지만 거듭된 공격으로 출혈이 심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영상에 멜리사의 모습이 다시 잡힌 것은 오전 8시 35분. 마치 자고 일어난 듯 머리가 지저분해 보였던 그녀는 몇 분 뒤 그가 숨을 안 쉰다며 911에 신고했습니다. 7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20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밝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의는 결국 법정에서 실현됐죠. 아직도 그와 함께 갔던 장소, 모든 계획이 기억난다며 흘린 그녀의 눈물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